오늘 낭독할 책은 행복해지려는 관성입니다. 김지영 지음. 바로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지은이 소개하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읽고 쓰고 자주 뛰고 종종 마십니다. 마음을 다한 지금들이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데려다 주리라는 것을 믿고 내일이 아닌 오늘, 나중이 아닌 지금을 삽니다. 디지털 컨텐츠 마케터이자 갓 문화 컨텐츠 석사를 마친 고학생. 2017년 독립출판을 계기로 2018년 2월부터 현재까지 동아일보 2030 세상 지면에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다. 어릴 적부터 좋아하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한 우물만 파라는 소리를 주야장천 들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우물 파기 자체를 즐기기 때문에 여러 우물을 팔 때 더 큰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그 성취는 꼭 일반의 기준이 아니어도 된다고 믿는다. 아직도 장래희망은 모르겠지만 오늘의 꿈만큼은 분명하기에 꿋꿋이 새로운 우물을 파고 수습한다. 쉽게 울지만 쉽게 웃고 쉽게 불행해하지만 결국 행복해진다. 고작 책 한 권, 고작 밥 한 끼, 고작 문장 하나로도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의 멋짐에 대해 매일 감탄하고 감동한다. 네, 지은이 소개해드렸고요. 네, 이 책은요, 파트 1 발견하기, 파트 2 정의하기, 파트 3 유지하기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처음부터 제가 어느 일부만 살짝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발견하기. 별것 아닌 일상일지라도 그래도 엄마의 취향, 하루 꿈. 결혼 전 엄마와 둘이 터키 여행을 다녀왔다. 미혼 딸로서는 마지막으로 오붓하게 엄마와의 시간을 누려보기 위해서였다. 여행을 준비하고 다녀오고 곱씹는 일련의 과정에서 생전 엄마라는 단어 뒤에는 붙여보지 않았던 낯선 단어 몇 가지를 떠올렸다. 취향, 하루, 꿈. 국가를 고르는 것부터 루트 상세 일정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어려운 것이 없었다. 가령 이런 식이었다. 엄마, 어디 가고 싶은데 없어? 어디 가고 싶은데 없냐고. 엄마, 우리 딸이랑 함께라면 뭐든 다 좋아. 엄마, 이거랑 이거 중에 뭐가 더 땡겨? 엄만 다 좋아. 취향이 없는 혹은 있어도 쉬 말하지 못하는 엄마가 답답했다. 엄마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는 것도 엄마가 하고 싶은 만한 일을 찾아 함께하는 것도 우리 딸들의 몫이었다. 엄마 세대의 엄마들은 다 그런 걸까? 형제를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에 버릇한 대가로 엄마는 욕심과 함께 취향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 만들 기회조차 없었던 걸까? 취향이란 게 그렇다. 일종의 버릇이라 내 맘 가는 대로 안 해버릇한 이에겐 생기지조차 않는다. 그래서 엄마의 다 좋아하는 나를 슬프게 했다. 열흘간의 여행을 마칠 때쯤 또 하나의 아픈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의 24시간을 온전히 지켜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나는 어딘가를 가고 엄마는 그런 날을 우리를 기다렸다. 하루 일과를 시시콜콜 궁금해하고 염려하는 쪽은 항상 엄마였지 우리가 아니었다. 딸 셋의 하루가 끝날 때 엄마의 하루가 끝났다. 엄마, 우리 내일은 늦잠 자자. 가. 갱년기로 잠을 설치는 엄마에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번 끼니마다 약을 챙겨 먹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지, 얼마나 자주 가족 단톡방을 들여다보시는지, 엄마가 나를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11시간의 비행과 10시간의 야간 버스를 거치고 나서 알았다. 미처 궁금해하지 못했던 엄마의 시간들이 죄스럽게 다가왔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도 엄마의 마음은 한동안 터키에 머물러 있었다. 가만히 있다가도 터키가 너무 좋았어 진짜. 하시기를 수차례. 나 다시 글을 쓰고 싶어졌어 라고 말씀하셨다. 가슴이 덜컹거렸다. 낯선 경험, 낯선 설렘이 다시 마음을 간지린 것이니라. 엄마는 40에 등단을 했었다. 13살이던 그땐 늦은 나이에 참 대단하시다 생각했는데 지금의 나와 고작 몇 살 차이, 내 나이, 내 30만 특별했지 엄마의 나이에는 무감각했다. 내 꿈만 중요했지 엄마 혹은 아빠라는 단어는 꿈이라는 뜨거운 단어와는 멀게만 느껴졌다. 엄마에게는 오랜 기간 간직해온 꿈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40이 딸 셋과 씨름하느라 감수성에 젖을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항상 피우다만 불씨가 살아있었을 것이다. 이유 부족하지만 무던히 엄마의 취향을 찾고 하루를 알고 꿈을 응원하고자 했다. 엄마, 다 좋아 말고 하나만 골라봐.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 엄마, 이 책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남은 그녀의 삶은 그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이기적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부디 다 좋지 말고 아빠 퇴근과 딸들 전화, 손주들 사진만 기다리지 말고 예순이 다 돼서까지 가슴이 뛰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무엇보다 아프지 말고 지금처럼 오래오래 행복하자 우리. 저는 지금 이 첫 장을 읽으면서부터 조금 마음이 슬펐어요. 이 책을 제가 항상 낭독을 할 때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고서 기억 남는 부분을 추려서 낭독을 하는데 첫 장부터 이 책은 크게 저에게 울림을 줬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딸이죠. 그리고 엄마가 있죠. 이 딸에게 엄마의 존재는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막 이 생각을 하면 기쁘고 슬프고 감사하고 그런 게 막 생각이 나는데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좀 느끼는 부분이 너무 가족들을 위해서만 희생한 게 아닌가? 엄마도 어린 시절에 청춘 10대, 20대, 30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로지 엄마로 살아오면서부터 나보다는 가족을 좀 더 생각하는 그렇게 된 엄마의 모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근데 조금 여기 우리 저자 김지영 어머님과 다른 것은 저희 어머니는 취향이 좀 확고하세요. 그래서 선물 같은 거를 사드리면은 이거는 내 스타일이네, 이거는 좋네. 그래서 때로는 그게 저는 엄마의 성격과 취향이 분명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 어머니께서는 취향을 계속 저한테 이야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읽어볼게요. 선택 위임. 오늘 지하철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다. 출구 계단을 향해 개찰구에서부터 긴 줄이 무려 한 줄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에스컬레이터도 아니고 폭이 꽤 넓은 계단이었는데 사람들 질서의식이 대단하다 싶었다. 그들 중 몇몇은 앞을 쓱 보고는 갸우뚱해했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며 줄을 지키는 듯했다. 순간 깨달았다. 이들을 줄 세운 것은 질서의식이 아닌 다수의 선택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 선택 위임이라는 것을. 낯선 광경은 아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선택 위임을 왕왕 마주한다. 언젠가 공연을 보고 화장실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더니 남편이 반대쪽에도 있을 거라며 나를 이끌었다. 아니나 다를까?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기다리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버린 것이다. 설마 이렇게 가까이에 다른 화장실이 있는데 줄을 서 있을 것이라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몇 해 전 남편과 속초여행을 갔다. 유명하다는 새우튀김 골목에 갔는데 유독 한 집에만 줄을 서 있었다. 검색해 보았지만 특별히 유명한 가게는 아닌 것 같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나긴 기다림의 대열에 합류했다. 줄 서는 집에 대한 공연한 신뢰 탓이었다. 결과는 갓 튀긴 새우라면 느낄 수밖에 없는 예상 가능한 맛있는 맛이었다. 그 골목 어느 집에서 먹었어도 비슷한 맛이었으리라. 돌아보니 이 또한 선택 위임이었다. 아마 처음에는 우연히 두어 명이 앞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우리처럼 공연한 믿음으로 뒤에 섰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 뒤에 섰을 것이다. 그리하여 줄줄이 앞에 선 이에게 자신의 선택을 위임하는 점주 입장에서는 뜻밖의 선순환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비단 이 가게뿐이 아니라 종전의 화장실, 지하철 계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어쩌면 선택 위임의 메커니즘은 우리 생활에서 생각보다 넓은 영역을 관장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뭐니 해도 선택 위임 중 제일은 아마 삶의 주 미션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대입, 취업, 결혼, 출산로에 줄 세우기가 아닐까? 나만 해도 주도적으로 해온 선택들이라 믿지만 착실히 그 길을 따라왔다. 고3 수험 생활을 거쳐 대학에 들어갔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했다. 5년 만난 애인과 결혼을 했고 언덧 마지막 미션만을 남겨놓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인사치레로 자녀 계획을 묻는다. 순서의 역행은 선택지에 없어 보인다. 이 미션까지 완수하면 나는 줄 서지 않게 될까? 모르긴 몰라도 분명 영어 유치원으로 시작해서 내 집 마련으로 끝나는 또 다른 대열이 손짓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과연 그 대열을 쉽게 못 본 채 할 수 있을까? 다수의 타인들에게 선택을 위임하지 않고 오롯이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아니, 그 길을 따라 걷는다 한들 그 끝에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한 것일까? 오늘 광경을 보고 새삼 다짐한다. 앞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을 보고 이 길이 맞다 믿어버리지 말자. 고개를 내밀어보고 이탈의 걷기를 겁내지 말자. 길의 끝에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다. 자, 길의 끝에 있기를 희망하는 것은 저마다 다르다. 네, 마지막 구절이 가슴에 와닿네요. 맞아요. 우리는 어떤 다른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도 모르게 나도 그렇게 해야겠지 의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책 오늘 낭독을 해드렸고요. 행복해지려는 관성 낭독해보았습니다.